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통계로 보는 경제 뉴스. 오늘도 역시 이경만 통계뱅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세다라는 부분을 알아봤는데, 그런데 여기 앞으로 빨간 등이 켜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충전 요금 때문인데, 충전 요금이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전기 요금의 동향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최근에 그 에코프로가 거의 100만 원 이상 네, 올랐다가 황제주로 등극을 예, 앞두고 예. 있죠. 그래서 네. 뭐 세계적인 거대한 어떤 조류가 전기차, 예. 그거 관련된 모든 산업 생태계가 이제 그 중심으로 재편되고 거기서 많은 기회를 지금 뭐 다 발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련 통계를 쭉 보다가 이 전기차가 지금처럼 계속 확산돼 나갈 때 예. 과연 전기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어요, 차마. 예, 예. 예. 그 사실 어제인가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발표됐습니다. 네. 그 챗 GPT를 출범했던 샘 올트만, 이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예. 이 사람이 그 소형 원자로 SMR 소형 원자료 사업에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또 이제 한동안 핫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될 때 결국 전기를 어디서 생산할 거냐? 예. 더구나 탄소 제로 시대에 지금처럼 무슨 뭐 석탄 활용을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무슨 뭐 태양광 에너지, 특히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 많이 할 텐데 역시 세계적인 천재인 샘 올트만이 그 전기 폭증 시대를 대비해서 네. 그렇게 소형 원자로에 투자하는 거 보고 야 역시 좀 돈 잘 버는 사람 틀리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선 왜 그런지 우리나라 그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그간 얼마나 이렇게 상승했는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요금이 2002년 7월 달에 할인 특례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서 이렇게 증가를 해왔는데 100kW의 경우에는 22년 8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347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12% 무려 겨우 한 1년 만에 뭐 1년도 아직 안 됐죠. 예, 예. 1년 만에 12원 상승을 해서 12원. 이게 킬로와트당 원입니다. 그다음 50kW의 경우에는 292.9원에서 324.4원, 10.8원 상승했습니다. 네. 즉 겨우 1년도 안 된 시간에 킬로와트당 이렇게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이제 전기차를 산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새에 킬로와트당 100원대에서 300원대까지 인상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1톤 전기 트럭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충전 요금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뭐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들어오는 모든 트럭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또 기존 그 뭐 디젤 엔진 저 트럭을 지금 전기차로 막 개조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기 트럭이 400km 가는데 소요 비용이 한 3만에서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내연차 트럭은 500km 가는데 약 5만 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큰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기 트럭 굳이 이렇게 몰아야 되냐? 왜냐면 그 불편함이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한번 전기차 충전하기 위해서는
뭐 들어가면 뭐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전기 트럭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간이 결국 돈인데 이 뭐 충전하느라 시간 뭐 하루에 한 많이 뛸 때는 뭐 한 700km 뭐 600km 뛰는데 충전하다가 뭐 1시간 반씩 날려버리니까 전기 트럭 네. 모는 분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급속 충전 시스템도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고요. 네.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런데 요금에 대한 경제성도 전혀 없고요. 그렇지.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최근 논란이 상당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환경부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전 요금이 3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으니까요. 예. 자, 이렇게 전기차 요금이 이제 상승하면서 경제성이 없는데도 앞으로 전기차는 더욱더 많이 보급이 될 것이다. 보급 네. 계획은 상당히 뭐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이제 뭐 흐름이기도 하지만 전기차가 2022년 현재 100종에 한 800만 대 생산이 됐습니다. 800만 대. 22년 같으면 전체 차량 생산 대수가 약 한 9천만 대 됩니다. 그러니까 800만 대 같으면 아직 10%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30년, 즉 앞으로 8년 뒤에, 지금으로서는 7년 뒤죠. 7년 뒤에는 500종에 4천만 대 생산될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4천만 대 같으면 그때 약 한 1억 대 정도 될 텐데 한 40% 정도 이렇게 전기차로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 현재 전기차가 47만 대 보급됐는데 30년까지 420만 대, 거의 뭐 한 9배 정도 성장하는 추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기도 현재 24만 대에서 30년까지는 123만 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뭐 해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기차가 10배나 성장할 때 과연 전기를 어디서 이렇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 당국자가 같이 준비를 하는지. 네. 예. 이전 정부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을 그냥 스톱을 많이 했었고, 지금 좀 이따 다루겠지만 뭐 LNG 그 발전소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그 에너지 수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경제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속도감 있게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겠다, 늘리겠다라는 계획인데 과연 이게 또 이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전기 요금, 충전 요금까지 함께 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더구나 지금 상업용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에 또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잖아요. 예. 전기 충전 요금이라는 이 장애물이 그런데 지금 생긴 상황인데 상용 전기차 보급 계획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그 뭐 전체 차량 보급도 이렇게 크지만 특히 상업용 전기차 보급도 역시 21년 570억 달러에서 2030년은 8,489억 달러로 거의 이건 몇 어, 퍼센트인가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이것도 거의 뭐 한 8배 정도 네. 성장하는 경우죠, 그죠? 예. 상용 전기차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증할 이렇게 전망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전기차 보급은 전기 요금과 상당히 직접적인 그렇지. 네, 관계가 예. 있을 것 같고 전기 요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국가하고 좀 비교해 보면 싼 편인 거예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었다라는 거죠. 음. 세계적인 전기 요금의 이제 지금 평균이 어떤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전기요금, 뭐 국가 채무 이런 것들은 이제 OECD 기준으로 많이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38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싸기로는 36등입니다. 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데가 이제 덴마크, 킬로와트당 778원.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은 다 그 700원이 넘습니다. 네. 가까운 나라 일본도 344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뭐 에너지가 싼 미국도 240원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상을 하고도 154원 정도 이렇게 나오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기가 싼데 더 이상 한전 전기 적자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네. 이제 이 부분이 점차 올라갈 때, 전기요금 올라갈 때 과연 전기차가 지금처럼 계속 보급이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은 이 어떤 변수를 정말 조심스럽게 봐야 될 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기요금 올릴 때도 사실 국민의 눈치 보느라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이렇게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전기요금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전기차 보급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 폭등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전기 요금도 같이 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을까요? 네,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찌 보면 많이 이제 또 오른 편이 아닌데,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거는 뭐 달러가 아니고 저 원이 아니고 거의 210% 올랐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165%, 영국이 140%, 독일, 뭐 미국까지 23.2% 이렇게 올랐는데, 네. 다른 나라는 뭐 2년 동안 그야말로 폭등을 했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좀 틀린데, 여기에는 러시아의 그 에너지 가스를 거의 의존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에너지 그 전기 값이 폭등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명히 전기요금은 낮은 거는 좀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요금을 좀 현실화시켜서 올려야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전기요금이 낮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적자 규모가 상당히 심각해요. 적자 규모와 관련한 통계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한국전력 그 연간 영업 적자가 21년 5조에서 22년에 무려 32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예. 예. 이게 국내 그 상장사 역사상 최대 적자가 21년 5조 8,601원인데 거의 5.5배가 넘는 최악의 어떤 경영 실적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분기별 4분기에만 영업 적자가 무려 10조 원이었습니다. 네. 4분기에만 영업 예. 적자가 10조였던 예. 거죠. 음. 네, 상당히 심각한 예. 상황인데요. 이렇게 적자가 심화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전기를 사는 요금과 파는 요금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비롯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전기 생산 비용은 높아지고 예. 파는 비용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 파는 비용을 이제 최근에 좀 올렸는데, 그게 전기 사는 비용을 전력 도매가라 그럽니다. SMP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킬로와트당 그나마 금년 5월 달에는 이렇게 판매 비용이 좀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 최근에 일시적인 흑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작년 12월 달에 보면 거의 사 오는 가격하고 파는 가격이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전의 어떤 지난 4분기 적자 10조 원까지 났던 거죠. 네. 네. 아직 그 말씀하신 대로 한전의 적자가 23년 1분기 현재 한 45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건데,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된 통계도 살펴볼까요? 예. 그 벌써 작년에 우리는 뭐그 전기요금 관련된 오르니까 그냥 그냥 올랐는가 보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작년 22년에는 4월, 7월, 10월에 합해서 19.%가 아니고 이제 19.3원 인상을 했습니다. 예. 23년에도 벌써 21.1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전기 요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전기차 보급에 예.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 상용차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 디젤보다는 가솔린보다는 거의 그냥 경쟁이 없어졌다.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상당한 어떤 혼란이 지금 빚어지지 않겠냐. 네. 지금 환경부에서는 현재 있는 그 내연차 트럭을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 했는데 바꿀 필요가 뭐가 있냐. 예. 더 불편한데. 그래서 저 환경부 정책이 상당히 추진하는 데 좀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맞는 방향이기도 한데 네. 전기차와 관련된 전기요금이 이렇게 뭐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전기요금이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과 연동돼서 또 이렇게 오르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통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우리 한국전력이 그만큼 저 전력 구매가가 높은 이유,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원자력보다는 이제 일반 화력 발전에 의존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LNG 가스 이런 그 요금들이 저 국제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기 요금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국가별 원유 가격 그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미국, 유럽을 기준으로 할 때 21년 대비 23년에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우리나라가 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미국도 상승을 하고 유럽도 상승을 했지만, 그러나 한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원유 가격 비교를 한번 보시면 거의 한 절반 이상 우리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절대 이상 높은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그 국제 원유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폭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전의 어떤 적자로 바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으로 또 전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네, 국가별 원유 가격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국과 미국과 유럽 세 개 국가를 일단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높다라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원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또 작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 전 세계 어떤 에너지 시장의 판도, 또 곡물 시장의 판도가 사실 중국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원유 그 에너지 자립도가 아직 뭐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중국의 어떤 그 지금 내수 시장이 그나마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원유 어떤 수요가 좀 덜하지만, 이게 예전처럼 무슨 뭐 8%씩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시대가 전개되면 아마 국제 원유 가격도 거의 폭등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 23년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 경제가 지금 엄청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원유 수요가 22년에 비해서 21년, 22년에 비해서 거의 한 60만 배럴 이상 이렇게 하루당입니다. 하루당 60만 배럴 이상 올랐는데, 네, 이게 기준이 하루당이군요. 예, 예. 하루당 10,000배럴인데 음, 일단 2020년에 비해서 2023년에 거의 2배 이상 오른 거를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도 그 2014년 이후 최대치로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제 본격적인 지금 뭐 시진핑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한다 하죠. 또 그간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 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어떤 컨설팅사에서 조사를 많이 하고 상당히 이제 괴롭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더 이상 뭐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화해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시 중국의 어떤 경제 부업을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원유 가격이 설령 올라갈지라도 중국이 빨리 정상적 국가,
계획과 개방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맞춰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원유 수의 70%를 거의 다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란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에서 지금 연달아서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그 석유 국가에서 원유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이 참치를 먹기 시작하면 참치값이 폭등을 하고 네. 중국의 곡물 관련 수요가 갑작스럽게 또 땡기면 뭐 브라질에 있는 중국이 삭스를 해버리면 네. 또 곡물가 팍 폭등을 하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듯이 중국 원유 수요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이란, 이라크에서도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자립의 어떤 취약성에 네. 중국이 큰 변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원유 수급처를 다각한 배경 이유가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과의 어떤 대립 구조 때문에 그러죠. 그간 뭐 그 이전에는 그뭐 러시아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어떤 그 원유 어떤 다양한 공급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네. 그런 게 막히니까 예. 오히려 전통적으로 이제 우방이라 하는 뭐 이란, 이라크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에너지 안보라는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예. 가지고 오느냐, 그거에 대한 싸움도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원유 이제 이야기까지 갔는데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앞으로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에 빨간 등이 켜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오늘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현실화된다면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 가지 통계들을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사이트, 네. 네,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결국 이제 뭐 주식 투자, 뭐 재테크라는 게 누가 한 발 앞서느냐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가 어제 100만 원 이상 뛰었지만 이게 이제 어느 날 한번 이런 전기 부족 사태가 터진다라고 네. 한다면 아마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이게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겠구나. 네, 아무리 뭐 배터리를 잘 만든들 예. 전기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그렇죠.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전기가 우리나라가 뭐 아까 10배 이상 성장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가 전기가 충분하냐 이 부분을 정말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순수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가 사실 미국에서는 훨씬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저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뭐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가 이제 초록색인데 13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제 하이브리드가 없다가 전체 비중을 보면 그 21년부터서 그 1월 10월까지 보면 하이브리드가 거의 뭐 1.9%에서 한 7년, 8년 만에 10.4%까지 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대신에 다른 대안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 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상용차. 네. 이게 전기차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또 그 강점이 수소 상용차인데 그쪽 부분도 좀 유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제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